같이 늦게까지 저녁을 하시고 이게 그 술을 드시고 약간 좀 늦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좀 하다 보면 그 키노스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마지막 저희 이제 학술대 마지막 키노트를 하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오준호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 거의 남녀노소 대부분 오준호 교수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휴보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너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교수님은 1985년도에 카이스트 기계과 교수님을 부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카이스트의 특훈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카이스트 엘프통 부총장,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기술원 석좌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보는 교수님께서 2004년도에 만드셨고요. 그 이후로도 뭐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가진 그 알버트 휴보라든지 두 발 달린 휴보2 뭐 이런 걸 접하셨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작년에 6월달에 그 다르파에서 주최한 세계 재난 로봇 던진 대회에서 나사나 MIT 등등 유수한 팀을 물리치고 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을 변화시킨 국가기술 우수성과 70선에 휴보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휴보를 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성과를 세계에 이제 알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국내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그리고 이제 우수한 어떤 연구 성과를 올린 어떤 공학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준호 교수님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예,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저 여기 왔는데 이용 교수님 뵙고 윤대 교수님도 우리 김진우 교수님 뵈니까 반갑고요. 사실 이제 뭐 전공은 HCI랑 관계는 없지만 그쪽에 프렌드들이 많아요. 사실 그 겹친 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전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원 좀 처음 와봤는데 제가 한번 참여를 하겠습니다. 봤더니 여기는 참 여기 오신 분들은 무지하게 재미없는 사람들이 스키 타고 놀아야지 여기 와서 쓸데없이 너무 듣고 있고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까 좀 릴렉스하는 분위기에서 우리 뭐 쉬운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할 얘기는 아까 이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6개월 전에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실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좀 같이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했나, 이게 도대체 어떤 대회였나 하는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DARPA라는 것이 있는데 다 알 겁니다. DARPA는 Defense Advanced Research Planning Agency인가 뭐 그런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번역하기로는 미국 고등 방위 연구 계획국 좀 어렵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58년도에 설립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알다시피 러시아 스푸트닉 1호를 갖다 발사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소위 사이언스 샥이 왔죠. 우리가 이제 뒤진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DARPA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말이 이런 거랍니다. 그 말하기를 파스텔의 4분할 연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요즘 난 무슨 얘기 모르겠으나 뜻은 알 것 같아요. 이거 저 DARPA에서 얻어온 홈페이지에서 그런 겁니다. 좌측은 아주 어플라이드 한 엔지니어링이고 수직축은 이제 퓨어 사이언스라고 말한다면 옛날에도 모어의 어프로치, 모어식의 연구라 하면 퓨어 사이언스라고 하고 에디슨식 연구는 퓨어 프랙티스라고 말한다면 그 콤바인한 파스텔 연구가 왜 파스텔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연구를 자기가 추구하겠다. 굉장히 펀더멘탈하면서도 예를 들어 구현이 가능하고 도전적인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게 DARPA의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서 그 우주 계획 과학을 이제
수입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GPS도 여기서 이제 다 기획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스텔스기라든가 무인기 같은 것도 다 나라파 주도국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은 알파넷이라고 처음 시작한 것이, 나라파가 원래 이름이 D자가 없었고 그냥 어드밴스드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알파였는데, 자기네가 이제 만들어서 알파넷이라고 이제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따가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요새 이제 인터넷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거기다 시작한 영국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나라파에서 독특한 걸 했는데, 간혹 그 챌린지라는 거래요. 공모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공모 겸 이렇게 하는데, 그 히스토리는 이건 나라파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쪽에서 발표 자료를.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나폴레옹 시절에 자금식이 썩고 보관이 안 되니까 이거 좀 보관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모를 했더니 그때 이제 발견된 게 요새 말하는 통조림, 이제 그걸 역사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예가 있고, 이제 최근에는 잘 아는 여러분들 브랜드 챌린지, 나라파 브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2004년도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어떤 스테디움에서 자동차를 출발시켜서 150마일 떨어진 그 네바다인지 어디 쪽에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특정 장소로 무인으로 자동차가 도달하는 팀한테 그 당시에 200만 불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2004년도에 처음 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50개에서 이제 팀이 왔었는데 그 스테디움으로 빠져나간 차가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한 대가, 스테이플스 한 대가 빠져나와서 목적지에 제한 시간인 6시간 안에 겨우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다음 해가 됐을 때 전체 차의 절반 정도가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이게 성공적이었다 하면서 나라파 상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구글카들이 전전 쪽에 나온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이제 무인차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파이오니어링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서 그 나라파 로보틱 챌린지라는 말에서 챌린지라는 말을 써요. 그 컴페티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챌린지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의미로 챌린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11년도에 그 동일본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피하고 나니까 이제 이제 오염이 돼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최고 로봇들을 다 보냈어요. 후쿠시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용 로봇을 막 집어넣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가보니까 이게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로봇을 들고 건물까지도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어구를 막 떨고 도망 나오고, 그다음에 원급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층계도 걸리고 문에도 걸리고 굉장히 그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일반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재난에 대응하는 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래서 이제 생각된 것이 나라파 로보틱 챌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8개의 문제로 카테고라이즈 했어요. 8개 문제로. 처음에 그 사이트까지 접근을 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해요.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자. 두 번째, 도달했으면 거기서 차에서 스스로 내려야 되겠다. 응? 내린 다음에 우리 만약에 돌무더기가 있거나 무슨 쓰레기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치우거나 그걸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문을 들고 들어가, 문을 열고, 대기문이거나 미니문이,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뭐 층계가 있거나 뭐 사다리가 있거나 할 때 그걸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벽이 막히거나 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모터툴, 근처에 있는 모터툴을 찾아서 그래서 해결해서 벽에 구멍을 뚫는 일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고 현장 가면 이렇게 막 파이프에서 막 김이 새고 그럴 텐데, 오염이 나올 텐데 그 밸브를 찾아서 열거나 닫거나 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말로 돌발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리 알려주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대응하면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8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8개를 과연 로봇이 풀 수 있겠느냐? 거기다 조건을 하나 더 붙였죠.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이걸 원격 조정하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조건을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했죠. 요즘 전부 다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커넥팅이 되어 있는데,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소위 말해서 인도 미션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벨을 닫는다든가 뚫는다든가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미션, 인도 미션에 대해서는 그 와이파이 밴드위드를 10,000분의 1로 떨어뜨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100mbps를 쓰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평균 4.8 킬로비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말하는 저 뭡니까 그죠? 텔레타이프 TTS 아주 안정하고 가장 낮은 그래서 이제 실제 9.6인데 2.4에서 9.6까지를 베링하면서 그다음에 손실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딜레이는 기본이 1초에서 10초 사이에 딜레이가 있게 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이제 블락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에 하나 어떻게 했냐면 실내에 들어오면 그게 막고 있지만 평균 1분에 한 번 정도는 전파가 빡 뚫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1분에 한 번 평균 정도. 그래서 실제 그 재난 상황에서의 전파가 막 디스트럭트 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을 시뮬레이트하는 이렇게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표된 게 2012년 1년이죠. 2012년 3월 달쯤에 이제 이 프로젝트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되고 나니까는 굉장히 그 로봇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은 저거 불가능하다. 저 어떻게 로봇이 저걸 하겠는가라고 생각했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가 어라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이렇게 지원됐어요. 이 탭 스케일이 나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얼마를 투자했냐면 1억 달러 얼마죠? 1억 한 1,000억, 1,200억 정도죠. 1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해갖고 처음에 이제 트랙을 참가하는 거를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선수를 선발을 했어요. 트랙 A는 뭐냐면 나라파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까 그 지원금 갖고 여기에 도전을 해라 하는 거죠. 그 지원금이 얼마냐면 팀당 300만 달러입니다. 꽤 크죠. 한 35억 정도 되겠죠, 팀당. 그래서 몇 팀을 뽑았냐면 7팀을 뽑았습니다. 7팀을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참가 조건이 미국 국적자 올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7팀이었고 거기에 참가된 팀들이 잘하는 팀이 저희 팀이 미국의 드렉셀 대학이라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심사에 통과해서 우리가 선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톰리슨 교수도 버지니아 대학에서 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7팀이 선발이 됐고요. 트랙 B는 뭐냐면 트랙 B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말처럼 뛰는 로봇이 있고 사람처럼 배트맨이라는 로봇이 있고 아틀라스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을 나라파에서 10대를 구매를 했어요. 10대를. 제가 알 때는 200만 불씩 중에 10대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 다음에 그 10대를 공급할 때니까 소프트웨어만 연구해서 자기네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로 이 로봇을 오퍼레이션에서 출전해라. 하지만 기계는 줄 테니까 너희가 오퍼레이션을 해라. 라는 조건으로 10팀을 뽑았습니다. 10팀. 그래서 팀당 100만 달러 정도씩을 지원하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게 트랙 A하고 B입니다. 그리고 트랙 C하고 D는 뭐냐면 트랙 D는 아무런 지원금도 없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네 로봇 갖고 출전해라. 그 대신에 출전 자격은 퀄리파이만 되면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출전이니까 다른 자격이 없죠. 퀄리피케이션만 되면 하겠다는 거고 트랙 C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틀라스 로봇을 제어하는데 지원금 없이 한번 너희가 제어하는 프로그램 짜서 지원금 받는 팀이랑 결선을 해서 되면 너희한테 아틀라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트랙 C예요. 그래서 4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A하고 B 트랙이 정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발표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난 후에 2014년 6월 달쯤에 실제로 잘하고 있나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크리티컬 디자인 미팅이라고 하고 이제 그 트랙 A에 대해서는 크리티컬 디자인 미팅을 했었고 트랙 B에 대해서는 진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해서 진짜 막 시뮬레이션으로 전 세계 한 80팀 붙어가고 선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이 트랙 A에서 한 팀 탈락되고 트랙 B에서도 3팀인가 탈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이 합쳐서 그래서 실제로 2013년 12월 달에 플로리다에서 한번 트라이얼 예선 경기라고 했습니다. 예선 경기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참가했던 팀이 트랙 A의 6팀, 트랙 BC 아틀라스 로봇 팀이 13팀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펀딩으로 모여든 팀이 서너 팀 돼서 16팀이 트라이얼이라는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트랙 A의 드렉셀이라는
대학이랑 하는 미국 연합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이 뭐였냐면, 팀 이름을 모르셨냐면 DRC 휴보 IC 팀을 이름을 줬어요. 어느 대학인데 6개 대학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플랫폼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DRC 휴보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티컬 디자인 미팅 6월달 요죠. 여기가 이제 실제 심사라는 1차 심사였는데, 그다음에 실제 경기는 그게 12월에 있었어요. 요쯤 되면 4월 5월쯤 됐는데, 저희가 기계를 로봇을 열심히 만들어서 브렉셀에게 보냈어요. 야, 너 이제 열심히 해. 거기 보면 소프트 엔지니어에서 다 있죠. 여러 개 대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좀 오합시험 같아요. 느낌이. 우리 기계 정보를 보내놨는데, 사실 보니까 미국 대학이 퍼듀 대학, 그다음에 MIT도 있었고, UPenn도 있었고, 어디 있었나? 이 동서남북 떨어진 대학이 로봇을 2대 갖다 놓고는 그 실험이 되고 미션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불안한 거예요. 보내긴 보내놨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정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당시 무사가 있으니까 조금 지원금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독립팀으로 추천하겠다. 그래서 그때 지원금을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지원금을 여기서 모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성된 팀이 팀 카이스트예요. 그래서 팀 카이스트라는 팀이 여기서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되고 이제 두 팀이 나가요. DRC 휴보라는 휴보가 나가고 있었고, 여기서는 팀 카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별도 팀이 나가서 똑같은 로봇이 2대가 다른 팀으로.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두 팀에 5개죠. 우리 학생들의 3분의 1은 DRC 휴보 팀에 속해 있고, 3분의 1은 팀 카이스트에 속해갖고, 그 대신에 모랄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서로 공통된 부분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안 했어요. 알아도 교육을 안 했습니다. 상대 말로 쓰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여기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좀 결과가 안 좋았죠. 다시 말해서 점수를 많이 못 낸 겁니다. 사실은 우리 60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예선전이지만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보면서 다른 걸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것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이 이렇게 끝났고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트라이얼 때 평가가 생각보다 좀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에서 고민을 하다가 2014년이 나와 있지 않은데, 2014년 3월쯤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요 기구에서 요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공격을 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미일 방위 조약 같은 걸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일본도 평화적인 쪽에 국제 군사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약을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면서 첫 번째 어그리먼트를 했던 게 뭐냐면, 나라파 로봇 챌린지에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참여한다 했어요. 그게 첫. 그래서 오바마가 직접 지금 아니다 생각이 나죠. 갖고 와서 사인한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 그랬었냐면, 이 트라이얼 시절에 미국이 일본 정부에 참여를 원했는데 평화헌법 때문에 참여를 못하니까 일본의 동경대학 교수 2명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트 일본 총합연구소의 연구원 2명, 그 다음에 일본 동국대 교수 2명, 6명하고 연구원 합쳐서 10명 정도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직을 하고, 참여하고 사직을 하고 미국의 샤프트라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그 다음에 일본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갖고 샤프트라는 로봇으로 트라이얼 때 1등을 해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1등을 해요. 1등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참여도 못할 뿐더러 일본 사람이 공식으로 참여하면 퇴직을 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군사행동을 하게 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나자마자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이 아틀라스하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유명한 사건 알죠? 샤프트하고 플러스 다른 4개 회사를 구글이 샀어요. 액퀴지를 했죠. 그래서 구글이 로봇을 연구하기가 선언한 게 바로 시작이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샤프트라는 회사를 사고 기타 등등가 4개를 가서 7개를 가서 합병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시점에 그걸 합병한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앤디 루빈입니다. 앤디 루빈이 이제 원래 앤디가 앤드루라는 이름을 앤디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별명이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 로봇 광이었다는 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라 이름을 진 거죠. 근데 사실은 요때쯤에, 기억이 좀 크지 않아요. 요때쯤일 겁니다.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메일입니다. 휴보 로봇을 2대를 사고 싶다. 얼마냐? 앤디 카마 구글 이렇게 생긴 메일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미친놈인가? 내가 말도 없는 놈이 앤디 구글 이거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 그랬더니 또 3일 있다 또 와서 왜 대답이 없냐? 또 무시. 그랬더니 또 일주일 있다 왔는데 내가 선물했으니까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뭐 일요일 아침에 보자. 그래서 혹시 앤디라고 찾아봤더니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니까 되게 유명해요. 당장 전화로 메일로 하겠다 그랬지. 만나자 뭐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약속이 깨졌어요. 그 양반이 또 연락이 제가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약속 못 지키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코테이션을 보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이랑 되게 거래가 있기 때문에 40만 원씩 2대를 갖다가 이제 줄 수 있겠다고 해놓고 이때 차에 이번 10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에 갈 일이 있어갖고 아내가 같이 가니까 보자고 했더니 당장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글 본사에 있는 이제 로봇 하는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더니 비밀이라고 안 보여주는데 이만한 프로에 로봇들 다 살아났더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앤디가 탁 나타나더니 저쪽 하더니 로봇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기 계획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로봇 2대를 살 테니까 크레딧 카드가 긁겠다고 막 종이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레딧 카드에 가능할 만큼 안돼 있으니까 돈 주고 사라고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앤디님이랑 두세 번 교류가 있으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그 이런 저는 대충 알고 있었죠. 어떤 회사에 관심이 심판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그 웨인보우랑 조그만 회사를 창업한 상태였는데 저희 다른 회사에서도 뭐 미국으로 와서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무산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아베 정권하고 미국하고 둘이 맞아서 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된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그게 이제 2014년도 3월입니다. 이렇게 와서 오바마가 일본에 왔었고 우리나라도 중국이랑도 하면서 급히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를 1박 2일 들렸었죠. 일본에 3박 4일, 우리나라 2박 3일 들리고 돌아갔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국무부 차관보가 먼저 우리나라 와서 일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한민국도 나폴로몬티스의 최리주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EU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 4월 달에 정부 차원에서 나폴로몬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400만 불 정도 출자하고요. 일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보다 많은 돈을 출자했습니다. EU도 많은 돈을 출자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이 일본하고 하고 빠지면 EU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팀이 EU가 이런 수가 아무튼 10개 팀이 정부 차원의 팀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 기타 등등해 갖고 작년 6월 달에 결성된 팀이 총 24팀이 이제 참여가 됩니다. 이 날짜가 어느 정도 집요하게 하냐면 기간이 이렇게 있지만 이 상태로 그냥 모여갖고 경기하자가 아니라 이걸 하기 전에 작년 6월달 하기 전에 4월달에 전 세계 있는 팀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서 한 팀 한 팀 불러서 가상적인 경기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마음대로 1박 2일 동안 사람을 하고 거기에 카메라를 갖다 20대쯤 찍었어요. 다 관찰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의 수치인지 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절하고 다음 팀하고 또 자꾸 이렇게 공개 토론방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인프하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끌어들이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부 예산을 쓴다든가 하는 것이 저희 텍스페이어들의 욕을 안 먹고 이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가 잘 안 될 때는 제일 많이 끌어들이는 게 미국도 한다, 일본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 시켜놓고 나면 명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왜 우리만 손을 쓰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EU도 한다. 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또 뭐 누구나 다 쉽게 해버리도 안 되고 너무 다 깜짝 맞아도 안 되니까 난이도 조정이 되고 기술적인 도약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협의를 요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부의 정식 요청을 받은 게 2014년도 4월이었고 정부하고 미국하고 계약한 게 하기로 어미한 게 6월이었고 그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게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하기 1년쯤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팀 카이스트가 새로이 결성된 겁니다. 파이널
그게 이제 딱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간은 많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거는 마지막 한 1년 정도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로봇 대표 로봇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7대가 출전됐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HRP라는 로봇이죠. 저게 이제 일본에서 대표적인 인간형 로봇이면서 작업용으로 개발돼요. 그래서 아까 미션 같은 거 정도는 평소에 많이 데모를 했던 정도 이제 수준. 저게 4대가 나왔습니다. 조미의 잭슨이라고 하는 로봇은 아까 말한 샤프트라는 회사의 후신입니다. 그 샤프트의 메인 엔지니어들은 구글로 흡수됐고, 그다음에 남은 대학교 학생들하고 남은 연구원들이 그 기술 갖고 만든 게 잭슨 로봇입니다. 저기에는 일본 아시모 연구팀, 아이스톤 다 망라져 있습니다. 일본 대표 로봇이라고 소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카네기 멜론의 침투라는 로봇인데, 저거는 알다시피 카네기 멜론의 로봇 인스티튜트에서 스피노프된 회사에서 옛날부터 만들어서 했던, 운영했던 재난 구조 로봇입니다. 굉장히 손이 육중되는 로봇이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로봇 스미안이라는 것은 나사에서 나온 로봇입니다. 원래 나사에서 나사 JPL, 젯 프로포저 랩하고, 그 다음에 존 스페이스 랩하고 두 군데서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쪽 포기했어요. 발키라는 로봇이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마주박수번에 포기하고, 저 로봇은 마르스 미션하고 루나 미션하고 스페이스 스테이션 미션에서 쓰이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건물을 컨스트럭션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고치거나.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로봇이고 실제로 굉장히 운용 중인 로봇이죠. 워크맨은 저거는 EU 대표 로봇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있는 대표 로봇 연구소가 이태리에 있는데, 이태리 IIT에서 이탈리아 인스티튜트 거기에서 총 기술부랑 합쳐갖고 만든 것이 이제 이 워크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가운데로 장수는 것이 DRC 일본 국적을 위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개발했던 그 로봇이 태어났고요. 이런 팀이 여기저기 모여갖고 이제 25개 팀이 이제 출전을 한 겁니다. 실제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경기장은 로봇가 출발해서 자동차를 타고 S자포스를 수동 운전해서 꺾고 간 다음에 목표에 도달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전방 블록되고요. 블록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밸브를 찾아서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그 옆에 가서 툴을 피킹해가고 벽에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옆에 가서 아까 말한 돌발 미션이죠. 돌발 미션이 첫날에는 뭐였냐면 비상스위치를 내리는 거였어요. 비상스위치에 쭉 내리는 거죠. 비상스위치를 내리는 거고, 둘째 날은 플러그를 하나 뽑아서 옆에 끄는 겁니다. 이런 미션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저기 이제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는데, 돌무더기를 걸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팰때 쓰레기를 밀거나 치우고 토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고 나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층계 올라가면 미션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1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1시간 동안에 저걸 풀어야 되는데, 실제 경기장 모습이죠. 실제 경기장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차를 타고 저쪽 안 보이고 그 소리가 와서 이제 진입 병력이 빨간 벽돌처럼 보이는 곳이 이제 사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스트레이트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4세트가 마련되어 있어 4팀이 동시에 이틀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차를 태워주는 것까지 사람이 해요. 오퍼레이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전 기줄도 끊고 세이프티 기어라고 하죠. 이제 로봇을 매라놓은 안전선도 끊고 다 끊고 이제 컴퓨터 이제 단절된 상황에서 로봇 스스로 출발해갖고 1시간 동안 스스로 서버하면서 미션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룸이 어디 떨어져 있냐면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500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조종실이 있는데, 조종실은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꾸미는 거죠. 꾸며놓고 나면 거기에 카메라 하나를 찍고 있습니다. 치팅을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감독관 두 명이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다 뺏기고, 모든 거기는 와이파이 잠깐 다 내립니다. 지역 전체에. 그 다음에 이 로봇 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25개 팀한테 미리 모뎀 세트를 갖다가 줬습니다. 하나씩. 하고 이머전시 스위치 세트니까 딱 받는 게 모뎀 세트 한 세트하고, 그다음에 이머전시 스위치 세트 한 대, 누르고 바꿔지게. 그리고 여기를 하도 여기가 고정시켜 놔갖고 IP 못 받고 아무도 못 받고 주파수도 결정돼 있고, 그래서 그 기회 이후에는 아무도 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체. 그래서 다 그 지역을 전부 뭐